영순이 여러분 안녕하세요. 랭킹스쿨입니다. 오겐키 데스까? 라는 대사로 너무나 유명한 영화 러브레터. 우리나라에선 1999년 첫 개봉에 무려 7차례나 재개봉될 정도로 대박을 터뜨린 영화이자 아직도 국내 개봉한 일본 실사영화 관객수 1위 타이틀을 굳건히 차지하고 있는 영화인데요. 그런데 이 영화에는 사실 한 개의 타이틀이 더 있습니다. 바로 일본에선 망했는데 한국에서만 흥해간 작품이라는 타이틀인데요. 하지만 결론부터 말하자면 이 같은 얘기는 사실이 아니라고 하죠. 이는 러브레터가 한국에 첫 개봉될 때의 기사들만 봐도 알 수 있는 부분인데요. 이미 일본 현지에서 각종 시상식과 박스 오피스를 석권한 흥행작으로 소개됐었던 것. 실제로 1995년 일본 개봉 당시 러브레터는 흥행에 힘입어 6개월간 상영될 정도로 대중으로부터 큰 호응을 얻었다는 과거 자료들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다만 한국인들의 러브레터 사랑이 워낙 각별하다 보니 개봉한 지 20년도 더 지난 오늘날까지도 회자되며 이런 소문들을 만들어낸 것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그런데 이렇게 잘못된 소문으로 사람들의 오해를 불러온 러브레터 말고 진짜 현지에선 폭망했는데 유독 한국에서만 대박을 터뜨린 영화들도 있다고 합니다. 오늘은 현지에서 쫄딱 망했는데 한국인이 먹여 살린 영화 탑4에 대해서 알아볼게요. 4위 브레이브 하트. 멜 깁슨 그리고 소피 마르소 주연의 전쟁 영화로 잔인한 전쟁의 실상을 리얼하게 묘사한 영화를 거론할 때 빠지지 않고 등장하며 라이언 일병 구하기와 나란히 언급되곤 하는 브레이브 하트. 그런데 이런 작품성과는 별개로 브레이브 하트는 사실 첫 개봉한 미국 현지에서 초라한 흥행 성적을 안아야 했다고 합니다. 그 이유인즉슨 미국 백인들의 조상인 잉글랜드인을 부정적으로 묘사하는 바람에 현지에서 환영을 얻지 못했던 것. 그 결과 당시 제작비 7,500만 달러를 쏟아부은 이 영화는 최종 북미 수익 7,230만 달러로 흥행은커녕 제작비도 회수하지 못한 채 씁쓸한 스코어로 상영을 종료할 수밖에 없었는데요. 그런데 이 영화가 정말 상상치도 못한 뜻밖의 흥행 성적을 거둔 아시아 나라가 있었으니 바로 한국이었죠. 1995년 브레이브 하트는 한국 개봉 당시 전국 추산치 기준 200만 명이 넘는 관객을 동원하는 데 성공! 그야말로 대박을 터뜨릴 수 있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이유는 다름 아닌 우리나라의 역사와 너무나도 닮아있던 영화 속 스코틀랜드의 모습 때문이었다는데요. 실제로 이 영화를 보고 난 뒤에 평을 찾아보면 잉글랜드의 무차별 폭정에 맞서 싸우는 스코틀랜드를 보면서 일제강점기 시대가 떠올랐다는 평을 어렵지 않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이렇듯 영화 자체가 국난의 위기가 도래했을 때 똘똘 뭉쳐 우리의 역사를 지켜냈던 시대상을 떠올리게 했던 데다 배우들의 연기력, 탄탄한 연출력까지 뒷받침되면서 흥행에 성공할 수 있었던 브레이브 하트. 지금도 초록창에 이 영화를 검색하면 만점에 가까운 평점과 함께 호평이 줄을 잇고 있는 것만 봐도 같은 해 개봉한 레옹보다 더 많은 관객을 동원할 수 있었던 이유가 납득이 가는 것 같네요. 3위 킹스맨 2. B급 영화의 탈을 쓴 A급 영화의 대표작으로 손꼽히는 킹스맨. 영화의 이례적인 흥행에 힘입어 곧바로 속편 제작 소식이 들려올 정도로 킹스맨2는 그야말로 세계적인 관심을 한몸에 받았던 작품인데요. 그리고 실제로 1편의 명성 덕분에 킹스맨2는 개봉 첫 주 박스오피스 1위로 출발하며 나름 순항하는 듯 했습니다. 하지만 영화를 직접 관람한 관객들의 호평이 대거 퍼지기 시작하며 킹스맨2는 부족한 뒷심을 드러내기 시작했는데요. 주요 캐릭터들에 대한 성의 없는 묘사에 더해 뒤로 갈수록 악역 캐릭터마저 밋밋하게 변해버리며 B급 영화를 표방한 A급 영화라는 전작의 호평과는 달리 킹스맨2는 그냥 B급 영화라는 호평을 안으며 제작비 1억 400만 달러에 못 미치는 최종 북미 박스오피스 1억 달러를 기록하고 만 것입니다. 이는 특히 1편에 비하면 아쉬운 성적이었다는 반응이 대부분이었던 가운데 현지에선 실패한 거나 다름없던 킹스맨2에 산소 호흡기를 대준 나라도 물론 한국이었죠. 물론 우리나라에서도 개봉 당시 1편에 못 미친다는 평이 다수 있긴 했지만 개봉 첫 주부터 청불 외화 신기록을 세우며 전작과 마찬가지로 상당한 흥행 추이를 보여준 것은 물론 최종적으로는 누적 관객수 494만 명을 달성하며 자그마치 2017년 청불 영화 흥행 2위를 기록한 것인데요. 게다가 킹스맨 프리퀄의 경우 2편보다도 폭망한 북미 박스오피스에 비해 한국
한국은 당시 대흥행을 기록한 스파이더맨 노 웨이 홈과 경쟁해야 했던 데다 적은 상영관 등 최악의 조건 속에서도 꾸준히 관객들을 불러 모은 덕분에 결국 100만 관객을 넘기는 저력을 보여줬다고 하니 킹스맨 1편을 향한 한국인의 애정이 어느 정도였는지 새삼 깨닫게 해준 사례가 아닌가 싶습니다. 2위 미이라 2017. 1932년작 미이라를 리메이크한 톰 크루즈 주연의 호러 액션 영화 미이라 2017 역시도 현지에선 폭망했지만 한국에서만큼은 흥행에 성공한 작품을 거론할 때 빠지지 않고 등장하는 작품 중 하나죠. 당시 개연성 없는 스토리, 밋밋한 캐릭터, 애매한 수준의 공포 연출까지 3박자가 어우러졌다는 혹평과 함께 어지간한 망작 아니면 20% 밑으로 떨어질 일 없는 로튼 토마토에서조차 17%라는 처참한 신선도 지수를 기록했던 미이라 2017. 결국 영화는 1억 2,500달러를 쏟아부은 제작비가 무색하게도 북미 박스오피스 8천만이라는 최종 스코어로 막을 내려야 했습니다. 북미 전 지역에 무려 4,035개의 상영관에서 개봉한 것 치고는 너무나도 초라한 성적이었죠. 오죽하면 당시 월드 박스오피스를 다 합쳐도 9,500만 불의 손해를 볼 것이다 라는 암울한 예상까지 나왔다는 미이라 2017. 하지만 다행히도 한국인 관객들에게는 믿고 보는 톰 크루즈 배우에 대한 신뢰가 있었죠. 실제로 당시 톰 크루즈가 주인공으로 출연한다는 소식만으로 개봉 첫날 오프닝 기록을 경신한 것은 물론 여태껏 주연 영화에 조금 못 미치긴 했지만 최종적으로 관객 수 368만 명을 동원하며 한국에서 나름 나쁘지 않은 흥행 기록을 세울 수 있었다고 합니다. 이렇듯 해외에서 이룬 흥행 성공 덕분에 적자를 면치 못할 거란 당초의 예상과 달리 손익분기점을 넘길 수 있었던 미이라 2017. 오죽하면 외신에서조차 한국은 톰 크루즈의 나라라며 해외에선 저조했던 영화의 흥행이 한국에선 톰 크루즈의 인기 덕분에 가능했다는 분석까지 내놓을 정도였다고 하죠. 이에 톰 크루즈 역시 한국 팬들에게 감사 영상을 따로 찍어 보낼 정도였다고 하니 하긴 이 정도면 저 같아도 진짜 고마워했을 것 같긴 하네요. 1위 아일랜드. 한국에서의 흥행 실적이 전체 해외 흥행 수입의 무려 30% 가까이 차지한 영화도 있습니다. 바로 마이클 베이 영화 중에서는 미국 현지에서 가장 처참한 흥행 참패를 기록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 아일랜드가 그 주인공인데요. 당시 제작비에만 무려 1억 2천만 달러 이상을 쏟아부은 영화는 미국에서 개봉 2주차까지도 고작 2,300만 달러의 흥행 수입을 올리는데 그쳐 박스오피스 7위로 밀려났고 최종적으로는 3,580만 달러의 수익만을 벌어들이며 사실상 쫄딱 망한 거나 다름없었다고 하죠. 결국 이 영화로 연이은 흥행 가도를 달리던 마이클 베이는 첫 실패를 경험한 것은 물론 배급을 맡은 드림웍스와 워너 브라더스 역시도 엄청난 적자를 떠안아야 했다고 합니다. 동시에 아일랜드의 흥행 실패를 두고 인간 복제라는 블록버스터 치고는 너무 무거운 소재가 관객들의 반감을 자아냈다는 분석이 제기되기도 했었는데요. 하지만 미국인들에게는 단점으로 꼽혔던 이 소재가 오히려 한국인들의 관심사에 정확히 적중하면서 한국 한정으로 흥행할 수 있었던 비결로 작용할 수 있었다고 하죠. 당시 이 영화가 개봉하기 몇 달 전 황우석 교수가 배아 줄기세포를 복제하는데 성공했던 것. 이렇듯 마침 국내에서 인간 복제 가능성에 대한 관심이 크게 높아진 분위기 속에 개봉한 아일랜드는 최종 관객 수 340만 명을 기록하며 흥행할 수 있었는데요. 물론 그렇다고 해서 단순 소재 하나 때문에 해리포터급 성적인 340만 관객이 가능했던 건 아니고 마이클 베이 특유의 연출력과 더불어 자동차 추격 장면 등 액션 장면이 더해지면서 볼거리가 충족된 덕분에 남녀노소 즐길 수 있는 오락 영화로서 성공할 수 있었다는 분석이 지배적이죠. 그 결과 아직까지도 북미에서는 혹평만이 난무하는 영화지만 한국에서만큼은 긍정적인 평이 줄을 이루며 희비가 엇갈린 영화로서 자주 회자되고 있다는 아일랜드. 그래도 훗날 마이클 베이 감독이 이를 한국의 트랜스포머를 최초 개봉하는 것으로 보답하기도 했다고 하니 나름대로 두 쪽 모두에게 훈훈한 결말이었던 것 같죠? 영미권에서는 아예 개봉조차 하지 못했으나 한국에서는 100만 명이 넘는 관객을 돌파. 지금까지도 많은 사람들의 인생 로맨스 영화로 꼽히는 영화도 있죠. 바로 2004년 첫 개봉 이후 2009년에 재개봉, 2017년에 재개봉, 2018년에 재개봉할 정도로 큰 인기를 얻었던 If Only입니다. 당시 해외 개봉한 프랑스에서 22만 달러, 스페인에서도 14만 달러의 수익을 거둔 것과 달리 한국에서만 무려
무려 53만 달러의 수익을 내며 화제가 되기도 한 If Only. 오늘 순위에 소개한 영화들을 쭉 보고 있으니 한국이 아시아에서 무시할 수 없는 영화 시장으로 자리 잡았다는 사실이 새삼 체감되기도 하는데요. 앞으로 또 어떤 영화가 한국에서 깜짝 흥행을 기록해 세상을 놀라게 할지 벌써부터 궁금해지는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랭킹스쿨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